그다음 거는 이제 오늘 그 점검 자료에 있다시피 대중무역 적자 관련된 이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대중무역 적자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코트라 무역회 뭐 돈술 아니면 면접 볼 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저희 제가 드린 주제 점검 자료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드리긴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신문 기사기 때문에 최신 지표거든요. 이게 신문 기사로만 일단 내용 들었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반도체를 빼면 대중 수출이 이미 10년 전부터 줄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큰 목차는 지금 가로에 있는 것처럼 중국 리오프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안 좋다는 게 큰 이슈거든요. 지금 그 중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줄 치고 볼게요. 반도체를 뺀 대중 수출액은 왜 감소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근본적 원인으로 중국의 제조 급성장을 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발표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죠. 이건 이제 공부하셨던 분 다 아시는 개념이고, 그래서 제조 굴기인데 2025의 의미는 경쟁력을 2025년도까지 독일,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35년도에는 미국을 이제 제끼겠다라는 게 중국 제조 2025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에 의존했던 중간재마저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죠. 제조업을 기본적으로 급성장시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밑친 거 다시 보시면 지난해 1월에서 9월이니까 2022년도 1월 9월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중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4개 품목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로 있다시피 석유 제품, 비누 치약, 화장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 이쪽 기본적으로 10% 이상 감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친 거 보시면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급격하게 방을 튼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위안 악세 때도 배웠다시피 외수 위주의 정책이 있고 내수 위주의 정책이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환율과도 관련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수 위주로 가면 원래 위안화가 강세가 되도록 그냥 용인을 하는 거고, 반면 외수가 되는 경우는 위안화 약세가 되도록 용인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정책을 보시면 위안화 약세가 되면서도 내수 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죠. 중국은 특이하게. 그래서 중국 정부는 3년 전 쌍순환 전략 끊어들면서 40년 만에 경제 엔진을 수출해서 내수로 틀었다라는 거죠. 지난 3월 양해에서도 수출 통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 구조는 한국, 일본 등지에서 품질 좋은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성재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가 기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중간재를 수출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여기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이제 기본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직접 중간재를 만들어서 완성품 안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예전 구조예요. 자, 그러나 경제 방향성을 내수로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수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어떤 전략 쓰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최종재 수출을 늘려야 되거든요. 최종재, 특히 최종 소비재 쪽 위주로 수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알다시피 밑에 밑줄 친 것처럼 애국 소비를 강조하잖아요. 중국이 거차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우회 수출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소비재 판매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얘기가 나와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종 소비재 대표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단일 품목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화장품 위주로. 근데 여기 지금 많이 타격을 받았던 거죠. 2018년 64%에서
20년 7.9%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중국 제품이 화장품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애국 소비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 되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워낙 거기도 지금 IT가 발전하면서 홍보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죠. 중국 안에서. 자, 밑줄 보시면 자, 전문가들은 당장은 2차 전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면 써요. 저중고 이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위 산업, 중위 산업, 고위 산업. 요 세 개로 나눠서 산업을 구분하거든요. 뒤에 자료 읽다 보면. 그래서 고위 산업이 뭐예요? 같은 말로 고부가치 산업.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위와 중위 쪽은 지금 이미 이제 중국한테 추격을 당했고 고위가 예전에 한국이 월등한 기술이 높았는데 이 격차도 현재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책을 물어볼 때. 그죠? 거기 또 있죠. 한국무역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저위, 중위 이 말 나오잖아요. 저위, 중위. 기술 품목은 아세안, 인도와 같은 제3국으로부터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2차 전지, 요즘 2차 전지 핫하니까 같은 고부가 제품은 기술 경쟁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밑줄. 자, 치 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여론의 관심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쏠려 있었죠. 이젠 독일이나 일본처럼 다른 나라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선진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 있다. 이런 품목을 발굴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미친 거는 나중에 쓸 때 대책 같은 거 쓸 때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분들의 예용이지만 이거를 여러분 중에 주석 달 필요 없잖아. 누구에 따르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베껴 쓰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 관련된 기사. 자, 전기차 조선까지 세계 1위, 2차 전지도 한국을 초월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자, 중국 자동차 수출은 2021년 한국을 제쳤고요. 작년도에는 독일까지 앞서면서 세계 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압도적 수출 증가는 전기차의 전기차. 중국 내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매우 크고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당연히 세계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고 보는 건데 다른 나라까지 지금 미국까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미친 거. 한국 2021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고 여기 이제 조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선 쪽. 지난해에도 크게 밀렸다. 대신 이제 조선 쪽에서도 고부가치 분야가 있어요. 그게 이제 LNG 운반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의 압도적 1등이었는데 이것마저도 현재 중국한테 추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고부가치 선박 분야에서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마저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밑줄. 자, 실제 한국무역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수출 구조 유사 정도를 측정해 오는 수출 경합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약자까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경합도 지수라만 쓰셔도 돼요. 경합도 지수. 0.347에서 0.390으로 올랐는데 숫자가 알다시피 1에 가까울수록 경합도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347에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현재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역시 밑줄.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에 속한 중고위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분류할 때 저위, 중위, 고위였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넣는 거야. 중고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쓸 때는 그냥 저위, 중위, 고위로 나눠서만 쓰면 딱 좋거든요. 중고위까지 나눌 필요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쪽은 보통 이제 고위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고위까지 가는 게 하이테크 산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산업이다 보니까 보통 지금 자동차 이쪽 분야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고위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위 쓴 것뿐인데 하여튼
자, 분야에서의 양국 간 수출 경합도 지수가 올라갔고요. 항공우주, 의약품 이쪽이 이제 고위 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이제 컴퓨터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아우른 첨단 기술 산업도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죠. 역시 밑줄 교육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무역 특화 지수도 있습니다. 무역 특화 지수. 자, 최근 10년 새 중고위 첨단 기술 산업 쪽에서 상대적 경쟁 우위를 한국이 점했었는데 이제 경합으로 바뀌었대요. 경합 단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죠, 또. 역시 밑줄. 자,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등 5대 신성장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5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5가지 산업. 그게 이제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 전지, 바이오헬스 산업이 5대 신성장 산업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중국한테 현재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해결책이 뭐냐 이거지. 해결책에서 오늘 이제 점검자를 보시면 가장 기본으로 뭐 나와요? 항상 제일 쉬운 개념이 수출국을 다른 데로 이전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말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거나 또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 있다는 게 항상 나오잖아. 첫째 항상 제목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을 돌릴 필요 있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세안 쪽, 특히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중동, 아프리카 이쪽을 좀 육성할 필요 있다고 꼭 나오거든요.